얘기를 해야지. 아, 진짜. 우리 합집합. 아, 진짜.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합집합은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 합집합으로 기억한단 말이야. 오케이? 기억하는데, 우리 합집합의 정의는 뭐냐면 이거야. A 합집합 B다 라는 것은 이것도 거기서 가져온 거야. 연합. 그렇지, 유니온. 거기서 가져온 거야. U. 이건 뭔지 모르겠어. 교집합은. 아무튼, X라는 원소를 갖는데, X는 A 원소 또는 B 원소예요. 그러니까, 또는이, 수학에서 또는이 합집합에서의 의미예요. 또는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준 적이 있을 거야. 그렇지? 얘만, 둘 다. 합쳐서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A만 있는 경우, 둘 다 있는 경우, B만 있는 경우, 이 세 개를 합쳐서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이 명제할 때까지 계속 기억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교집합은? 교집합은 뭐예요? 뭐야? 또는 아니면 이제 뭐겠어? 고마워. 교집합. 뭐예요? 그렇지. 그리고. 엔드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온 거야. 우리가 이게 이제 전체가 합집합이었잖냐. 이 가운데 부분이 교집합이었잖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던 거야. 혼자만 있는 게. 그래서 차집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 거냐면 A 차집합 B인 거지. A 차집합 B인 거예요. 차집합이 있어. A 차집합 B를 얘를 정의하기를 얘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야. 이 A의 원소이고 그리고야. 그리고는 교집합이었지? 그리고 B의 원소가 아닌 거예요. 오케이? 이게 차집합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온 게 여집합이에요. 여집합. 여집합은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는 전체 집합을 정의를 하는데 전체 집합을 이제 생략하고 쓰면 안 돼요. 이건 실제적으로 전체 집합의 원소 그리고 뭐의 원소가 아닙니다. A의 원소가 아닙니다. 라는 전체 집합을 실제적으로 안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아니다라는 것은 여집합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걸 벤 다이어그램을 증명했겠지만 이거 있잖아. A의 원소 그리고 B의 원소가 아니야. 그래서 얘를 그리고 B의 원소가 아닙니다. 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식으로서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이 차집합에 대한 의미예요. 이건 너희들이 기억하지? 그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의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이게 이제 연산의 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드모르간 씨, 이 사진 봐봐. 잘생기셨어. 있던가? 드모르간이 이 법칙이 너희 교과서에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법칙이었다라는 거야. 어떤 수학적인 명제에서도 이 또는이랑 그리고를 연결할 수 있는 명제가 없었거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여집합을 취하니까 또는이랑 그리고를 연결할 수 있었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오케이? 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지만 우리한테는 그냥 하나의 연산 과정일 뿐이에요.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증명 과정도 너희 교과서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이제 그림 해가지고 색칠해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한번 해봐. 모든 교과서에 다 있어요. 그 증명하는 과정이 있거든. 다 있으니까 너 학교에서 할 거 아니야. 교과서 안 하냐? 하지? 그러니까 다 있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걸 안다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응?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너희들이 반드시 이거는 기억해야 돼. 이건 너희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이거구나 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얘에 대한 동치 조건들이에요. 오케이? 이건 너희들이 똑같은 거네 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반드시 너희들이 바로바로 바꿀 수 있게끔 노력하세요. 오케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는 걸로 이것만 할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합집합부터 해볼 건데 A 합집합 B는 뭐가 되냐면 더 큰 게 돼요. B가 더 커. A 교집합 B는 더 작은가 돼요. A가 돼요. A 차집합 B는 차집합 뺐더니 다 빼버리지. 공집합이 돼요. 각각을 여집합했더니 뭐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바뀝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는 이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문제에 나왔을 때 연산이 복잡한 연산들이 있잖아. 그 연산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이거다라는 것을 이 교집합을 했을 때 더 작은 게 나오고 합집합을 했을 때 더 큰 게 나옵니다 라는 거 항상 기억해서 해결해 주세요 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야. 우리가 두 집합에 대해서 교집합을 했더니 아무것도 없어. 이것을 뭐라고 정의 내렸어요? 그렇지. 서로 소라고 정의 내렸어요. 집합이 A와 B가 서로 소에. 오케이? 서로 소에 대한 정의가 얘야. 겹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얘에 대한 동치 조건도 있어. 이거 한번 그림 그려보자. 펜다그램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합집합이랑 교집합은 여기서 의미가 있으니까 합집합은 크게 의미가 없어. 그렇지? 해봤자 이렇게 두 개 색칠된 것 뿐이잖아. 그럼 이제 차집합은 의미가 있어요. A 차집합 B를 했더니 뭐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A가 그대로 나옵니다 라는 거야. 빼지는 게 없어. 빼지는 게 없으니까 두 개는 뭐입니다? 서로 소입니다 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B 차집합 A는 뭐가 됩니다? B가 됩니다. 이건 당연하지? 그 다음 차집합 했네. 여집합이 나오겠네. 여집합은 봐봐. A의 여집합 안에 전체집합을 이렇게 잡으면 A의 여집합 안에 뭐가 포함돼요? B가 포함돼요. 오케이? A의 여집합 안에 B가 포함돼. 그러니까 A의 여집합 안에 이거 문제 적으면 안 되는데 B가 포함이 돼요. 그지? B의 여집합 안에 A가 포함이 돼요. 오케이? 이것들이 다 뭐입니다? 동치 조건입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 너희들이 이 문제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렇게 등장해요.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등장해요. 오케이? 이렇게 등장해. 이렇게 등장하면 너네들이 얘에서 이제 쉽게 판단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이게 아닌 것 같지? 이거 같지? 방금 전에 결국 적은 건데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야. 문제에서. 그럼 두 개는 뭐이다 라는 거예요? 서로 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맨 처음에 이게 잘 안 보이잖아. 너희들이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얘만 봤어. 그럼 이게 잘 안 보여. 그럼 집합을 그릴 때 아싸리 애초부터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A의 여집합 안에 B의 여집합 안에 A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쉽게 보여. 여집합 자체를 집합으로 놓고 그림을 그리면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이 이 안쪽이니까 당연히 B는 이 바깥쪽이지. 그래요? 그래서 A랑 B가 공통된 부분이 없습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집합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여집합 자체로도 그림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거랑 이거는 기억하세요. 오케이? 이건 너희 이 책에 있을 건데 책에 있지? 저희 있지? 오, 저희 소리. 제가 한번 펴봅시다. 펴보면 맨 처음에 펴니까 너무 아름다운 게 나왔어. 고등학교 수학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고등학교 수학은 단순한 암기식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분류한 개념에 꼭 맞는 체계적인 문제를 통해 각 개념의 필수적인 공식과 유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소리네. 그 문제 잘한가 봐. 공부 잘한가 봐. 고등학교 수학에서 개념과 유형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단순한 답만 도출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풀이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스토리는 이 말문제 나오나 했다. 최신 학교 시험과 학력평가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 다양하고 세부적인 유형을 분류하여 개념 이해와 실전 유형 감각을 최대 끌어올리고 어떤 유형 문제가 이거 자기 자랑했네. 넘어갑시다. 좋은 글인 줄 알았네.
뭐요? 안 나왔구만. 저거. 안 나와 있지? 서로서와 같은 표현. 있다. 여기 옆에 보니까 있어. 서로서와 같은 표현 해가지고 개념 확장해가지고 있지? 여집합에 대해서도 적어 놓으세요. 여기다 적어놔. 좀 적어 놓고 까먹지 마세요. 그리고 이 포함 관계에 대해서도 이거는 적어 놓고 너희들이 빨리빨리 생각할 수 있도록 고민하세요. 알겠지? 익숙해져야 돼. 이 연산 과정은. 내가 연산 과정이 나오면 그냥 합집합, 교집합이 나오는데 포함 관계가 있으면 큰 거지, 작은 거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야. 빨리빨리 계산하고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빨리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 하세요. 좀 힘드냐? 속이 잠오냐? 잠아의 표정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야. 연산법칙이야. 연산법칙은 너희들이 거의 다 아니까 이것만 명확히 하면 될 것 같아.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이제 얘가 있으면 다르면 뭐 해줄 수 있습니다? 분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의미가 이거랑 좀 비슷해. 2 곱하기 3 플러스 4야. 이걸 굳이 분배해서 쓰진 않겠지만. 굳이 분배해 쓰진 않아. 근데 이 곱하기로 한꺼번에 이렇게 분배하잖아. 그래서 2 곱하기 3 플러스 그대로고 2 곱하기 4라고 하잖아. 그렇지? 이게 이제 분배 법칙이었지. 다시 묶어준 거를 인수분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이거야. 너희가 모든 문제를 벤다그램 문제를 풀어도 좋아. 근데 벤다그램 문제를 풀려면 너무 복잡한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연산 법칙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 법칙은 얘를 이제 나눠준 거야.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봐봐. 얘를 다시 묶어주는 것 또한 분배 법칙이에요. 오케이? 좀 더 이런 문제 한번 풀어봐보자. 지금 풀어볼까? 우리가 분배 법칙은 묶어줄 수 있어야 돼. 봐봅시다. 내가 좀 잠깐만. 이 친구 왜 계속 안 오지? 만년 지각생? 오늘 여행 간다 했었나? 기억력 좋아. 네 친구는? 아웃돼 있었어? 그랬구나. 봐보자. 조금 복잡한 거 찾아보자. 곱지 없냐, 연산이? 일등급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없다. 없어. 그렇지? 없지? 뭐 이 정도만 있네. 봅시다. 124번. A 교집합 B 합집합, A 차집합 B 교집합 B, 이게 A래. 그렇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계산해 준 데 있어서 먼저 차집합은 뭘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공통된 게 있네. A 교집합, A 교집합이 있으니까 얘를 뭐 해줄 수 있습니다? 분배 법칙으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응?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이게 나오네? 뭐야, 이거? 공집합이에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공집합. 잠깐.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가로가 일단 여기 대가로 있구나. 이게 대가로가 이렇게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공집합이야? 뭔가 좀 이상하지? A가 되면 뭔 의미야? A는 공집합이다 라는 거야? 문제 제대로 적었어? 야!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이 분배 법칙이, 그지? 분배 법칙이 어제 이상하다 했어. A 교집합 묶으면 합집합이 가운데로 와야지. 그렇지. 합집합이 이렇게 가운데로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전체가 되는 거야. A 교집합하면 더 작은 게 나오지? A가 나오겠네. A 교집합 B 했더니 A야. 교집합은 작은 거예요? 작은 거. A가 B랑 비교했더니 A가 더 작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 이걸 만족하는 거 찾아주면 되겠지? 몇 번이에요? 1번 바로 나오네.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합집합, 교집합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첫 번째는 공통된 게 이렇게 보이면 다른 부호잖아. 다른 연산이 있잖아. 합집합 있고 교집합 있으면 묶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오케이? 분배 법칙을 너희들이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크기 비교하는 데 있어서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오고 합집합은 큰 게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이걸 너희들이 기억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연산 법칙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 있는데, 오늘 안 나온 친구들, 진짜, 난 몰라. 내가 막, 내 멋대로 설명하는데, 지금, 이거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몇 명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그냥 이렇게 설명할 거야. 뭘 설명할 거냐면 새로운 연산에 대해서 정의를 하나 해요. 이거 뭐냐면 대칭 차집합이에요. 대칭 차집합 이게 있어. 얘가 뭐냐면 이제 연산을 이렇게 정의할게. 나는 세모로 정의할게. 이 세모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 나타내 봤더니 A가 있고 B가 있으면 A만 있는 거 아니면 B만 있는 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뭐에서 뭐를 뺀 거?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 잘 보면 좀 재밌어. 이 대칭 차집합은 A랑 B가 있잖아. 이 영역에 있는 숫자랑 이 A랑 B가 있는 영역이 겹치는 숫자를 체크할 거야. A랑 B를 체크해보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냐면 봐봐. 전체부터 체크해 봅시다. 전체는 둘 다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지. A가 있는 거 B가 있는 거 없지. 빵개야. 여기서 이제 영역을 봤더니 이 영역 있잖아. 이 영역이 나눠진 이 영역 몇 개예요? 한 개예요. 오케이? 한 개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영역은 겹치니까 두 개야. 그래요? 이 영역은 B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은 여기 있잖아. 이 가운데 얘는 A도 있고 B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대칭 차집합은 우리가 영역을 체크했을 때 몇 개인 영역만 체크하면 되냐면 홀수 개인 영역만 체크하면 돼요. 오케이? 이제 문제를 내가 푼다면 대칭 차집합에 대한 문제는 영역의 홀수 개만 체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푸는데 너희들이 굉장히 쉬워져. 무슨 말이냐면 A 세모 B A가 뭐가 될까라는 거야. A랑 A의 영역이잖아. 생각해 봤더니 전체에서 A 두 번을 겹치는 경우 여긴 두 번 겹치지. 여긴 빵번이네. 결국 홀수밖에 짝수밖에 없어요. 얘는 공집합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A랑 전체 집합이랑 할 거예요. 오케이?
A랑 전체 집합이랑 해버리면 전체 집합이 있는데 A가 있어. 그럼 전체 집합이 A랑 겹치는 이 부분은 2번이지. 근데 이 밖에는 1번이잖아. 그래요? 그래서 밖에 있는 부분 A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조금 더 복잡한 거 해보자. 조금 더 복잡한 거 해보면 지울게요. 뭐를 할 거냐면 A 세모, B 세모, C 할 거예요. 오케이?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건데 우리가 얘가 결합법칙이 성립하느냐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결합법칙이다라는 것은 이거야. 결합법칙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합법칙이다라는 것은 이거야. 우리가 결합법칙은 연산이 똑같아. 2 플러스 3 플러스 4인데 이렇게 연산이 똑같아. 앞에 거 2개를 더해서 계산하나 뒤에 거 2개를 더해서 계산하나 어차피 어떻게? 똑같지. 그러니까 연산을 뭘 먼저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게 결합법칙이야. 근데 결합을 달리 지었으니까 결합법칙이라 부른 것 같아요. 응? 이름을 이렇게 부른 것 같아. 그래서 연산의 순서가 달라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게 결합법칙이야. 그러면 우리가 결합법칙을 한 번쯤 증명해 볼 필요는 있는데 얘가 그러면은 연산을 순서가 달라진다라는 것은 한꺼번에 연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랑 뭐를 비교할 거냐면 얘를 비교할 거야. 오케이? 얘랑 얘를 비교할 거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한번 증명 한번 해봅시다. 전체 집합 있으면 A, B, C. 일단 이 두 개의 영역을 체크해보면 지금 얘랑 얘잖아, 연산하면. 그지? 그러면 C랑 고민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어떤 영역을 고르라고? 홀수인 영역을 고르라고. 오케이? 일단 여기 하나고 여기 2개고 여기 2개고 여기 하나고 여기도 하나지. 그지? 그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영역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 영역은 A만 있는 거, B만 있는 거, C만 있는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한번 해보자. 이것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있어. B 세모 C. 얘는 B만 있는 거랑 C만 있는 이 영역이에요. 그지? 얘랑 A랑 연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B만 이거 하나 있고 여기 2개 있지. A랑 겹치잖아. 여기도 하나 있고 지금 잠깐만. 여기 안 씻지? 지금이 이거 하나 있지? A랑 B 섹션점 부분 겹치는 거 이 2개. 여기도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영역을 구해주면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결합법칙의 이 연산에 대해서 대칭 차집합에 대한 이 세모라는 연산에 의해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그러면은 무엇을 풀어서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가로를 풀어서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이 3개짜리를 그냥 한번 해볼 거야. 그냥 한번 해볼 건데 3개짜리를 그냥 한번 해볼 거야. 그냥 한번 해볼 거예요. 봐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A, B,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역에 몇 개씩 있나 라는 걸 체크해 볼 거예요. 체크해 보면 이거는 한 개만 있지. 2개 겹치지. 3개, 2개, 1개, 2개, 1개예요. 결론으로 따지면 홀수인 부분만 체크하면 됩니다 라는 거야. 이 영역, 이 영역, 이 영역, 이 영역이에요. 오케이?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대칭 차집합을 생각할 때는 그 2개를 비교할 때는 뭐를 체크해 주세요 라는 거야? 홀수인 영역만 반드시 체크해 주면 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 때 틀릴 일은 거의 없을 거야. 연산을 해서 공통점을 뺀다 하면 좀 복잡하거든? 그리고 이거 벤다이 그래서 빼고 넣다 보면
뭐 방금 전에 하나씩 빼먹은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이 이제 이 각각의 경우에 홀수인 경우만 체크해 주면 충분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알겠지? 그 다음 봐봅시다.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이거예요. 흰색.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뭐냐면 배수집합이야. 배수집합이 유형 20번에 지금 나와 있는데 약수집합은 너희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 배수집합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거예요. 배수집합에서 문제는 이거예요.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우리가 이제 배수집합 봅시다. 배수집합. 배수집합을 처리하는 데는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볼 거야. A4 교집합 A6이에요. AN이다 라는 것은 N의 배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야. 오케이? N의 배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그러면은 이 교집합을 했더니 뭐가 돼요? 소문이 뭐가 되냐? 그렇지.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12. 그러니까 두 개의 뭐가 들어가요? 최소 공배수가 들어가지. 그렇지? 최소 공배수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A4 합집합 A6을 구하고 싶지 않냐? 이건 뭐가 돼?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 뭐야? 돼? 돼요? 돼? 돼? 확실히 돼? 이거 확실해? 봐봐. 네 같으려면 여기 있는 원소들이 다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는 원소들이 다 여기 있어야 되고. 근데 뭔가 걸리지. 2, 10 이런 것들 14 그럼 없지 않냐? 이게 없지 않냐? 그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 배수집합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교집합은 쉽게 처리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이 합집합은 쉽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이게 성립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립해요.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수는 포함 관계가 성립할 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는 4하고 6의 공약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네모에 들어가는 최대값이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들이 자주 나와. 오케이?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봐. 배수집합에서는 어떤 처리가 힘드냐면 합집합에 대한 처리가 힘들어. 합집합에 대한 처리가 힘들어. 근데 합집합이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딱 어떤 값이다 라고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 A4 합집합 A16.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봐봐. 16이 다 4에 들어가지. 그지? 그러니까 더 큰 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배수 관계에 있을 때는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봐봐. 배수집합은 대부분 문제를 무엇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교집합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배수집합은 교집합으로 처리해 줍니다 라는 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봐보자. 우리가 여기 있는 문제를 한 문제 해볼 거야. 배수집합이 아까 이게 몇 쪽이었지? 몇 쪽이었지? 여기 있다. 25쪽 봐보면 이 배수집합이 나와. 그러면은 지금 134번 봐보자. 134번을 봐보면 A5랑 교집합 A3 합집합 A4에
오케이? 이렇게 나왔지? 그럼 얘가 처리가 힘들어. 그러니까 뭐부터 처리해 주세요라는. 우리가 이제 명제 하던 거 계속 합시다. 명제. 결국 어떤 명제가 중요하다고? 얘를 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 아직은 참이 아니야. 참인 명제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렇게 화살표 2개로 표현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참인 명제 이렇게 2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참인 명제를 어떻게 정의하냐라는 것은 이놈의 진리집합이 있어. 진리집합. 라지 P라고 할 거고 이놈의 진리집합을 Q라고 한다면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하면 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거짓인 명제는 이렇게 나타내고 뭐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겠지.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니까 우리가 이제 고민해보면 P가 Q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그지? 이러한 부분이 있지? 그지? 이러한 부분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대되는 얘네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발레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럼 발레를 찾아라 라는 건데 발레를 찾아라 라는 것은 P에는 들어있으나 Q에 들어있지 않은 것. 이것을 발레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결국 우리가 참인 명제가 중요한 거야. 이런 참인 명제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참인 명제에 대해서 이 조건들을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름을 붙일 거야. 그러니까 얘 있잖아. P가 Q에 들어가기 충분하잖아.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부를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얘가 P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해. 그래서 이거랑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부터 이걸 외우기 시작할 거야. 외우기 시작할 건데 얘는 주는 놈이네. 조건이잖아. 주는 놈은 충분 조건이지. 주는 놈은 충분 조건이에요. 받는 놈은 필요 조건이에요. 외우세요. 알겠지? 그래서 참인 명제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은 어디서만 의미가 있다고? 참인 명제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참인 명제에서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거 거짓인 거 아니에요? 라고 나한테 묻지 마. 무조건 참인 명제에서 이름을 붙여준 것 뿐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을 둘 다 만족하는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족하는 게 있으면 뭐라고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이게 헷갈리잖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러면은 얘가 어떤 거야? 화살표를 받는 놈이잖아. 이렇게 참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포함관계가 Q가 P의 열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응?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어떤 명제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참인 명제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주는 놈 충분 조건이고 받는 놈 필요 조건이에요. 오케이? 이거 있잖아. 옛날에 어떤 애가 나 알려줬어. 어떤 애가 선생님 주충박필 이렇게 외우면 잘 외워져요. 그래. 그럼 그 다음부터 주충박필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명제에 대한 부정인데 명제에 대한 부정은 그냥 언급하진 않을게. 근데 너희들이 이 정도만 언급할게요. 얘 부정하면 뭐가 돼요? 음수다. 부정하면 뭐가 돼요? 그렇지. 반대말이 아니고 아니다. 뭔 맛이? 아니다.
부정은 뭐뭇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이게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끔 틀려오는 게 x는 양수이다 부정한단 말이야. 얘 부정했더니 x는 음수다라고 해갖고 와. 이게 아니야. 알겠지? 양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0도 있고 음수도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0 또는 0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정할 때 이것만 좀 조심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랑 대우는 알지? 넘어갈게요. 오케이? 근데 어떤 명제를 보일 때, 참인 명제를 보일 때 어떤 명제랑 어떤 명제가 같아요?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 참거짓이 같아요. 오케이?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의 참거짓이 같아. 그러니까 이거이면 이거이다 라는 것은 결국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집합을 취해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배웠잖아.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나 Q이면 나 P이다. 바꿨네? 이것도 참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대우 명제를 통해 증명하면 굉장히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증명 과정은 좀 이따 해보자. 좀 이따. 내일 시간 남으면 합시다. 알겠지? 내일 시간 남으면 하고 우리가 이제 명제에서 이렇게 대우 명제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절대 방정식, 절대 부등식이 등장해요. 오케이? 절대 부등식이 등장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모든과 어떤이 등장하는데 모든과 어떤이 등장해. 모든하고 어떤. 모든은 참 거짓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모든이 성립하려면 다 성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집합이 전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 성립해야 돼. 근데 거짓이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전체가 되지 않는 게 거짓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 여기 있는 학생들은 고1이다. 여기 있는 모든 학생은 고1이다. 이건 참이지. 근데 모든 학생이 같은 학교를 다닌다. 이건 거짓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모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참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고. 어떤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은 이거야.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너희들은 배우지 않아. O를 엎어놓은 거야. 그리고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얘는 E를 엎어놓은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것을 엎어놓은 거예요. 그 E를. 근데 이제 어떤이다라는 의미가 뭐한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어떤이 성립한다라는 것은 얘는 공집합이 아니기만 하면 돼요.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돼, 그냥. 오케이?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그게 뭐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의 어떤 학생은 양말을 안 신고 있다라는 거야. 한번 훑어보게 되지? 내 양말 안 신고 있지? 그렇지? 나 딱 찍었다. 내 느낌 딱 맞았어. 그럼 참이야, 그 짓이야? 참이. 오케이? 나 진짜 안경을 순간에 쳐다봤는데 한 명 안 쓴 사람이 있었어. 진짜 다 안경 썼다. 진짜 짠하다. 공부 너무 열심히 하냐 그랬지? 그렇게 믿을게요. 근데 이 어떤이 거짓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학생들은 뭐를 할까?
중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자, 됐어요? 중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그럼 다 나왔잖아. 안 나온 사람 있냐? 없지? 중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참이에요. 이건 거짓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거짓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모든 어떤 애에 대한 부분들은 너희들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응? 그래 좀 시간이 남으니까 명제 좀 뒷부분도 조금 설명해 줄게. 내일 뭐를 할 거냐면 증명할 거예요. 증명을 할 건데 너희들이 이제 증명하는 방법은 몇 가지 없어. 첫 번째는 뭐냐면 3단론법. 그러니까 P면 Q이다. Q면 R이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내가 좀 획기적인 생각이 들었어. 종민쌤은 남자다. 그지? 남자는 잘생겼다. 즉, 종민쌤은 잘생겼다. 굉장히 논리적인. 그렇게 어렵게 쳐다보지 마. 미안해. 진짜. 굉장히 나 어렵게 쳐다봤어. 이럴 때 한번 해보지, 언제 한번 해보냐. 안 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리를 찾는 데 있어서, P면 Q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P면 not Q이다 있고, R이면 Q이다 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3단론법을 통해서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이게 되면, 뭐또 참이 되면, not Q이면 not R이다 라는 것도 참이에요. 그럼 결국 연결시키면 P면 not R이다 라고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이 대응 명제를 이용해서 이 참인 명제들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게 3단론법을 논리의 구성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직접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대우 명제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야. 이거는 무엇을 증명할 거냐면 이것을 증명할 거예요. n의 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다. 자연수 범위 내에서만 신경 쓸게요. 오케이? n의 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다 라는 걸 증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증명하는 건 너무 어려워. 왜냐면 루트를 씌워야 되잖아. 그지? 근데 무엇을 통해 보여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대우 명제를 통해서 보여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대우 명제를 써줬더니 n이 짝수야. 그러면은 짝수가 아니다 라는 거니까 자연수 범위에서는 홀수라고 할 수 있겠네. n이 홀수라고 했네. 그럼 뭐이면 보이면 돼요? n제곱이 홀수임을 보이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잘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표현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 증명할 때. 그러니까 홀수는 2의 배수의 형태잖아. 2의 배수에다 1 더한 거지. 2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1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n을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2k-1의 형태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k는 자연수예요. 증명할 때는 항상 새로 등장하는 용어는 반드시 언급을 해줘야 돼. 오케이? 그러면은 뭐를 구할 거냐면 이제 n의 제곱을 구할 건데, n의 제곱 구했더니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두 배로 묶었더니 2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배에서 1 더한 거니까 뭐가 돼요? 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제곱이 홀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명제가 증명이 됐네? 대응 명제가 증명이 됐지?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입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야.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게 이 증명이에요. 그럼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오는 증명 과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 과정을 좀 어려워하는데, 귀류법이에요. 그냥 귀류법이다라는 것은 이건 좀 뒤로 돌아가는 느낌이잖냐? 하다 보니까 돌아가서 봤더니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다라는 건데, 귀류법이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거예요. 결론을 부정했더니 부정을 했어. 그랬더니 모순이 생겼어요. 앞부분에 대한 모순이 생겼어.
돌아가 봤더니 모순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명제는 뭐가 되겠습니다? 참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기울법. 그래서 기울법을 증명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야. 루트 2가 이제 이게 옛날 교과서에서는 싹 다 이렇게 써졌거든. 몇 개의 교과서를 제외하고 무리수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 요즘 교과서는 바꿨어요. 무리수가 아니고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유리수가 아니다. 이거를 증명할 거야. 요즘 교과서에서는 이걸로 바뀌어.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무리수다라고 하면 무리수를 부정하면 허수 범위에서 따지면 복소수 범위에 따지면 허수도 있잖아. 그럼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증명할 때 유리수만 증명하기 위해서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봐보자. 우리가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것을 뭐 하겠습니다 라는 거 기울법은 결론을 부정할 거예요. 얘들을 부정했더니 뭐가 되냐면 루트 2가 뭐라고 하자? 유리수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유리수라고 해줬더니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2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 P분의 Q라고 나타낼 수 있고 P, Q는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도 놓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양변을 제곱합시다. 제곱했더니 P의 제곱분의 Q의 제곱이 돼요. 그지? 그러면은 Q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 이 P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그럼 P의 제곱 뭐예요? 짝수지. 그럼 우리 방금 전에 했네? Q 뭐가 돼요? 짝수가 돼요? 그지? 그럼 Q가 짝수면 Q를 어떻게 놔둘 수 있냐면 Q는 이 K라고 놔둘 수 있는 거야. 짝수니까. K는 자연수야. 그래요? 다시 또 넣어볼 거야. 넣어봤더니 4K의 제곱은 이 P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2가 또 약분돼서 P의 제곱이 뭐가 돼요? 2K의 제곱이야? 여기서 P가 뭐가 나와? 짝수다 라는 게 나오지. P제곱 짝수니까 P도 짝수잖아. 그럼 이거 지금 모순이 생겼지? 뭘 모순이 생겼어요? PQ는 서로수다 라고 했는데 지금 둘 다 짝수면 서로수가 아니지 않냐. 그지? 그래서 모순이 생겨서 이 원래 명제가 뭐가 되겠습니다? 참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기울법이에요. 오케이? 결론을 부정했더니 어떤 모순이 생겨서 그 모순 때문에 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내가 산술기하 설명해 줄게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은 오다 보자.